먼저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 이 얘기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뭐 이미 물가가 막 엄청 오르고 있으니까 여기 최저임금까지 올리자고 뭐 다 같이 죽자는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 그림을 하나 좀 보시죠. 이 표는요,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노동부에서 정리한 겁니다. 무료 노동부에서. 뭐 공식 데이터죠. 자, 이 데이터 보시면 한쪽은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이고 한쪽은 연도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최저임금은 일관되게 올랐습니다. 거꾸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죠. 인상률에 차이가 있을 뿐 계속 일관되게 올랐는데, 자 보시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가고 있냐 라는 걸 보면 뭐 한눈에 봐도 그렇지 않잖아요. 최저임금은 많이 올랐는데 물가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고, 최저임금은 낮게 올랐는데 물가 상승률이 조금 더 오르기도 하고, 뭐 이런 일치되지 않는 효과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18년도 같은 경우가 최저임금이 16.4%, 역대 정권에서 가장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때. 근데 그때 물가 상승률은 1.4%란 말이에요. 저 평균치가 1.9%인데 평균치보다도 안 됐어요. 뭐 이런 겁니다. 그냥 데이터로만 보면 최저임금이 오르는 거랑 물가랑 별로 연동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이 한눈에 확인은 될 수 있고요. 또 이렇게만 얘기하면 뭐 제 말을 안 믿으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뭐 논문을 한번 좀 봤습니다. 논문 한번 볼까요? 네. 여기에 보시면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한국노동연구원, 네, 국책연구기관이죠.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하신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이 논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 그 기존의 이제 최저임금이랑 물가랑 어떤 그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한 게 이제 기존 연구 쭉 외국 자료들 정리해 놓으셨는데,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보면 결론은 이런 겁니다. 어떤 연구는 영향을 준다는 것도 있고, 어떤 연구는 영향을 주지만 극히 미미하다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사실은 섞여 있다. 이런 것이 기존 연구 결과의 분석 내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 연구를 하신 분이 이렇게 썼어요. 최저임금이 10% 정도 오르면 물가 상승률이 0.2에서 0.4% 정도가 되는 것 같다라고 연구를 하셨는데, 근데 그 결론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충격이 고용이나 이윤의 변화 없이 생산물 가격으로 완전히 전가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 그냥 최저임금 인상분이 완전히 그냥 그 가격으로 전가시켰을 때 결과가 소비자 물가가 0.2에서 0.4%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그 분석을 하셨습니다. 현실에서는 다른 수단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보다 더 낮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일단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서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자 물가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은데, 일단 요런 정도를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논문이 있습니다. 요거만 얘기하면 또 안 믿을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그 앞서 본 논문 이후에 또 나온 연구서인데요. 근데 이게 앞서 본 건 한국노동연구원이잖아요. 한국노동연구원은 뭐 그나마 국제 기관이니까 그나마 좀 이렇게 뭐 가운데서 좀 이렇게 연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저기 그 뭐지 여기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곳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여기도 마치 국책연구기관처럼 보이시죠? 네,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여기는 그 전경련이라고 전국경제인연합, 여의도 가면 큰 건물 있잖아요. 네, 전국경제인연합에서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올린 논문을 보시면 죄다 100%다 사장님 편입니다. 노동자 편인 건 하나도 없어요. 예. 뭐 그런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데서 내는 연구서는
좀 편향돼 있어요. 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지 간에 뭐 그런 걸 감안해서 일단은 보겠습니다. 요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핵심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기사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마 이게 그 재작년에 나온 논문일 텐데 요게 어떤 거냐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단 이분은 최저임금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 많이 오른다, 상당히 크게 오른다라는 거고 핵심적으로 외식비, 그러니까 최저임금 관련 집단 비율이 뭐 1% 상승하면 주요 외식비 가격이 0.11에서 1.23% 상승하는 걸로 나타났으며 뭐 이렇게 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따가지고 언론에서 최저임금 오르면 뭐 짜장면 값이 몇 프로 오른다 막 이런 식으로 기사를 많이 쓰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논문까지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 실제로 이제 그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그 주요 외식비가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그 주요 외식비를 올리는 그 사업주들의 상황이 어떠냐, 그들은 어떤 처지에 있는가, 요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잘 아시잖아요.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임대료 높고 대출, 과다 경쟁 등등등등 이미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올랐어요. 예. 그러면 이 사업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가격 인상, 혹은 뒤에 나오는 고용 축소, 이런 거죠. 정부가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죠.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쓴 내용은 없습니다. 그나마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솔직하게 인정했죠. 다 가격으로 반영되면 이렇게 오를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정부도 역할을 하고 시장에서도 다양한 견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오르진 않을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한국경제연구원 논문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요 외식비의 가격을 결정짓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시는 자영업자들, 그들의 처지를 한편 생각해보면 이럴 수밖에 없는 어떤 처지, 예, 사회 환경이 자신들의 문제를, 자영업자들이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 이상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앞서 말씀드린 자영업자들이 처해 있는 뭐 임대료, 대출,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 과다 경쟁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즉 뭐 이게 뭐 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얘기했던 소위 경제민주화라는 거잖아요. 경제 자체가 좀 뭐 돈 많은 힘 있는 사람들한테 완전히 기울어져 있고 이 영세 자영업자들 엄청 많은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런 부정적 효과가 많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물가와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